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 중인 여수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각시설 입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우선 제안서를 수용했기 때문인데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여수시의 경우 3일동과 소라면이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부지 최종 발표를 앞두고 부지 선정 과정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곳에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경부의 업무 지침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입지가 선정돼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지자체는 자체 재정사업과 민간 투자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입지가 결정되기도 전인 지난 9월 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우선 제안서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달 22일 이 제안서를 입지선정위원회와 논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무의미해져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며 절차를 무시한 여수시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이 입지 선정 되지 않는데 제안서 받아가지고 그거 좀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보다도 정당하지 않거든요. 이어 소각시설 설계에만 10억 원 이상이 드는데 사업자가 3일동을 특정해 제안서를 만든 게 의심스럽다며 여수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입지 선정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3일동을 우선 제안서를 받아놓은 것은 더 큰 의혹이 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소각시설 부지가 어디로 선정됐는지 알고 있는 건 용역업체와 여수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당연히 저희한테 요구 있던 게 있다고 봤었어요. 여수시는 민간 사업자가 3일동 부지로 제안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고 논란이 거세지자 입지선정위원회는 어제 잠정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처럼 소각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광양시는 환경부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선 제안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2026년 예정된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선박람회를 같은 해 9월 5일부터 2달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개최 시기를 가을로 미뤘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박람회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경찰서와 드론 합동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양식장 절도 등 범죄 예방과 수색,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 등 섬 주민을 위한 치안 활동을 수행합니다. 고흥군과 순천대, 대한항공 등이 함께 개발한 치안 드론은 장시간 비행에 특화돼 야간 순찰이 가능하며 경광등과 스피커 등도 장착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현실화되면 호남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순천을 다시 찾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국민의힘 내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신당 창당 동력이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는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수록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5에서 20% 사이를 유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 이 전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의 기준이 되는 20석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열풍이라는 걸 만들어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 많고요. 전라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일당주의의 폐해라는 것은 드러나고 있고 지금의 정치적 행보가 몸값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족적을 남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제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제안들도 오고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에 따라 지역에서는 순천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거취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 위원장은 창당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류 여부를 단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과 대통령의 변화를 위한 이 전 대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장 역시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자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적으로 어느 게 더 재선거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다. 순천의 분구 가능성에 이준석 신당, 천하람 위원장의 합류 여부까지 여러 변수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올해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을 격려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생태와 정원이라는 차별성을 키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광양시의 인구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인근 도시 주민등록 인구 빼오기 논란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광양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민선 8기 달라진 청년 정책의 성과로 조심스레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2,327명. 최근 2년 동안 1,796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가 각각 3천여 명 안팎 줄어든 것과 비교됩니다. 3, 4년 전 불거졌던 인구 빼오기 논란 이후 다소 줄었던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인구 증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한 성과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이 청년들이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해서 거의 90%가 넘는 취업 성공을 달성을 했고요. 광양시는 특히 청년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지원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고민해왔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정책 등 광양시만의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2차 전지는 물론 수소산업 등과 같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산업 기반을 좀 다져서 여기에 투입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 교육기관을 저희가 좀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광양시는 최근에 이 같은 유의미한 인구 증가세를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전남도가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숙박업과 기숙사 등 빈대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 시설 17,000여 곳에서 침구 위생과 빈대 흔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22개 시군 보건소에 빈대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을 조명한 MBC 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오늘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진짜 어른의 길은 무엇인지 안내하는 영화 어른 김장하를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한약방. 그곳에 수십 년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한 한 어른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 여성운동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습니다. 네네. 단추에 걸렸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졌어.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만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한 도시에서 60년 넘게 펼쳐진 기적 같은 어른의 이야기. 지난해 말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가가 공개되자 존경과 자성의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분명 구별돼야 되고 어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다큐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지역 방송사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화제작. 올해 가장 아름다운 휴먼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오늘부터 극장에서 만납니다. 시사회 요청이 이어졌고 호평이 객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건가? 아니다. 이러고 부정했던 내 삶도 한 번은 바라볼 곳을 정해진 것 같은 그 느낌? 점점 더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른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작은 배움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영화 어른 김장하는 전면적인 재편집으로 105분 러닝타임의 시네마틱한 호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TV 다큐에선 다루지 않았던 미공개 장면과 에피소드도 담겼습니다. 아, 사람의 선의를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남을 돕는 게 내 사회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좋은 어른을 기다리고 또 닮길 바라는 우리에게 어른은 평범의 의미를 일깨웁니다. 작은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어른은 영화 포스터에 비친 그의 모습처럼 소박하게 그러나 부지런히 걸어가며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스틸산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 7명을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이 현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에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 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굴러내려오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숨졌고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처음 기소된 사례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 물품 선정 문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물품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클린 신고센터를 구축해 사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특정 업체가 10개 학교의 기상전광판 사업을 수주했고
전남교육청이 나라장터에서 전광판 사업을 계약할 때도 사업비의 90%를 이 업체가 독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년 국비 9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해 기재부 예산실에 도내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영암 아우토반 사전 기획조사 용역,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 등을 요청했으며 기재부는 현안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잘 검토해 지역 균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1위, 전국 3위에 선정됐습니다.